여러분, 동지의 중요성을 아직도 모르고 계시나요? 오늘 알려드리는 동지에 반드시 해야 할 것들만 잘 숙지하신다면 내년 한 해 정말 무탈히 돈 걱정 없이 잘 보내실 수 있어요. 우리 풍수학에서는 동지를 한 해의 시작이라 하는 만큼 이날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영상만 잘 보신다면 내년 재물운을 부르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저도 매년 지키고 있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소개해드리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복 받으세요. 첫째, 동지 전날에는 평소보다 늦게 주무시고 5분이라도 일찍 일어나셔야 합니다. 동지는 음기가 가득한 날이라 귀신이 활발히 활동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자시, 즉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잠을 자지 않는 옛 풍습이 있지요. 만약 이것을 몰라 작년까지는 지키지 못했다면 올해는 필사적으로 지키도록 노력하셔야 해요. 친구분들과 약주 한잔하며 보내셔도 되고 혼자 차분히 책을 읽으며 보내셔도 됩니다. 다음 해인 을사년은 예로부터 부정한 기운이 아주 가득한 해입니다. 을사늑약, 을사조약 등이 있었지요. 따라서 올해만큼은 반드시 평소보다 늦게 주무셔야 내년 한 해를 무탈히 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일찍 주무신다면 내년에 올 복을 누군가 도적질해 갈 것이고 영영 재물복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귀신이 활발한 동짓날에 일찍 주무신다는 것은 귀신이 여러분을 밤새 괴롭혀 양기를 빨아가 내년 한 해 동안 정말 기운 없이 지내시게 됩니다. 제발 부탁인데 올 동지만큼은 절대 일찍 주무시지 마시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 조금이라도 늦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지는 한 해의 시작입니다. 우리 풍수학에서는 동지를 한 해의 시작이라 보고 그만큼 절기 중 가장 중요한 때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지를 작은 설이라 부르고 동지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내년 한 해의 운을 결정짓는다고 해요. 동지는 낮과 밤이 바뀌고 기의 흐름이 바뀌고 운이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화와 화합을 이루며 동지를 보내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기운에 잡아먹혀 운대가 틀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음의 기운이 정말 강한 때라 이때 음양의 조화를 통해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따라서 올해 동지부터 마지막 날까지 절대 경거망동 마시고 항상 덕을 쌓으셔야 하며 또 중요한 것이 불필요한 지출 등을 최대한 막으시어 복 받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셋째, 동지에는 가족과 친구에게 꼭 선물해야 할 것이 있지요. 바로 동지 연말이라 하여 양말과 수건, 복주머니 등을 서로 주고받으며 부족한 양기를 보충해야 합니다. 동지는 음기가 너무나도 강한 날이기에 몸이 허약하고 기가 다한 사람들에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양기가 강한 양말을 선물했던 것이죠. 동지 전에 주는 것이 올바르지만 동지가 지나고 올해가 가기 전에 양말과 복주머니 등을 선물하셔도 양기 보충엔 문제가 없으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또한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화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서로 간의 화합, 조화를 이뤄 덕을 쌓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는 한 해의 시작인 동지를 웃으며 시작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지요. 조화를 이뤄야 하는 동지의 덕을 쌓으며 하루를 보내신다면 내년엔 정말 금전적으로 힘든 일이 없을 것이며 바라는 복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넷째, 동지에는 절대 부정타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한 해의 시작인 동지에 부정타는 행동을 한다면 1년 내내 불행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동지에 복이 들어오는 행위를 한다면 신년엔 여러분께 좋은 일이 가득 일어날 거예요. 항상 남을 도우며 덕을 쌓으시고 긍정의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살아가세요. 그럼 신년에 여러분께는 정말 돈으로 인한 어려움이 사라질 것이고 반드시 대성하실 겁니다. 다섯째, 동지부터 연말까지는 화합의 시기입니다. 풍수에서 동지는 한 해 중 음기가 가장 강한 시기이며 한 해의 기운이 바뀌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지요. 따라서 동지 전후는 이 조화를 잘 이뤄야 하는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동지 전후, 특히 동지가 지나고 연말까지는 가족과 친구들 간에 서로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불화를 만든다면 내년 을사년을 정말 불행하게 보내실 것이고 다가올 재물운을 놓치게 되니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동지에는 팥죽을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붉은 팥이 가진 양의 기운 때문입니다. 동짓날은 밤이 가장 길어 음기가 강해 귀신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말씀드렸는데 양기를 상징하는 붉은 팥으로 팥죽을 쑤어 드신다면 귀신을 쫓아내고 음양의 조화를 맞추어 집안 가득 복을 불러온다 하였죠. 다가올 새해를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는 이런 귀신을 막고 나쁜 기운, 즉 애군을 내쫓아야 했습니다.
또한 팥죽을 쑤어 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조상께 간단히 제사를 드린 뒤에 사람이 자주 드나드는 공간인 거실, 방, 뒷주방 등에 팥죽을 두어 귀신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팥죽뿐 아니라 찰밥도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팥죽과 찰밥을 이용하신다면 동짓날의 강한 음기를 막아주고 양기를 생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년에 하는 모든 일을 활기차고 아주 생한 기운으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라는 복이 절로 들어올 것이며 재물운이 넘치고 건강하고 인연이 찾아오는 을사년이 되실 거예요.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동지에는 찬밥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아침에 새로운 밥을 드셔야 한 해를 조화롭고 생기 있게 보내실 수 있어요. 잘 들으셨나요? 동지는 풍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만큼 이날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내느냐가 여러분의 운과 복을 결정짓습니다. 음기가 강한 날이니 반드시 긍정의 마음가짐을 갖고 하루를 살아가셔야 하며 좋은 날이 올 것이란 기대를 하며 살아가세요. 만약 내년에 이루시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반드시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 댓글로 작성하고 선포하는 행동은 세상에 내 기운을 알리는 것과 동일한 행동입니다. 세상이 내 소원과 기운을 받으면 그만큼 내 소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내 좋은 기운이 남들에게도 전달되어 그게 다시 내게 갑절의 복으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나뿐만 아니라 남들도 똑같이 복을 주고받으니 선한 영향이 작용해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해 풍요롭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려면 댓글로 선포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내년 한 해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지 잘 보내시고 건강하세요. 또한 100번 강조해도 모자란 내용이니 한 번 더 들으시면서 내용 숙지하세요.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풍수 소품 시합 미방몰에서는 비단잉어 복주머니, 속콧두레 등 복을 불러오는 풍수 비방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 제품 클릭해 물건 구경하세요. 여러분, 동지의 중요성을 아직도 모르고 계시나요? 오늘 알려드리는 동지에 반드시 해야 할 것들만 잘 숙지하신다면 내년 한 해 정말 무탈히 돈 걱정 없이 잘 보내실 수 있어요. 우리 풍수학에서는 동지를 한 해의 시작이라 하는 만큼 이날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영상만 잘 보신다면 내년 재물운을 부르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저도 매년 지키고 있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소개해드리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복 받으세요. 첫째, 동지 전날에는 평소보다 늦게 주무시고 5분이라도 일찍 일어나셔야 합니다. 동지는 음기가 가득한 날이라 귀신이 활발히 활동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자시, 즉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잠을 자지 않는 옛 풍습이 있지요. 만약 이것을 몰라 작년까지는 지키지 못했다면 올해는 필사적으로 지키도록 노력하셔야 해요. 친구분들과 약주 한잔하며 보내셔도 되고 혼자 차분히 책을 읽으며 보내셔도 됩니다. 다음 해인 을사년은 예로부터 부정한 기운이 아주 가득한 해입니다. 을사늑약, 을사조약 등이 있었지요. 따라서 올해만큼은 반드시 평소보다 늦게 주무셔야 내년 한 해를 무탈히 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일찍 주무신다면 내년에 올 복을 누군가 도적질해 갈 것이고 영영 재물복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귀신이 활발한 동짓날에 일찍 주무신다는 것은 귀신이 여러분을 밤새 괴롭혀 양기를 빨아가 내년 한 해 동안 정말 기운 없이 지내시게 됩니다. 제발 부탁인데 올 동지만큼은 절대 일찍 주무시지 마시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 조금이라도 늦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지는 한 해의 시작입니다. 우리 풍수학에서는 동지를 한 해의 시작이라 보고 그만큼 절기 중 가장 중요한 때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지를 작은 설이라 부르고 동지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내년 한 해의 운을 결정짓는다고 해요. 동지는 낮과 밤이 바뀌고 기의 흐름이 바뀌고 운이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화와 화합을 이루며 동지를 보내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기운에 잡아먹혀 운대가 틀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음의 기운이 정말 강한 때라 이때 음양의 조화를 통해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따라서 올해 동지부터 마지막 날까지 절대 경거망동 마시고 항상 덕을 쌓으셔야 하며 또 중요한 것이 불필요한 지출 등을 최대한 막으시어 복 받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셋째, 동지에는 가족과 친구에게 꼭 선물해야 할 것이 있지요. 바로 동지연말이라 하여 양말과 수건, 복주머니 등을 서로 주고받으며 부족한 양기를 보충해야 합니다. 동지는 음기가 너무나도 강한 날이기에
몸이 허약하고 기가 다한 사람들에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양기가 강한 양말을 선물했던 것이죠. 동지 전에 주는 것이 올바르지만 동지가 지나고 올해가 가기 전에 양말과 복주머니 등을 선물하셔도 양기 보충엔 문제가 없으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또한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화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서로 간의 화합, 조화를 이뤄 덕을 쌓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는 한 해의 시작인 동지를 웃으며 시작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지요. 조화를 이뤄야 하는 동지의 덕을 쌓으며 하루를 보내신다면 내년엔 정말 금전적으로 힘든 일이 없을 것이며 바라는 복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넷째, 동지에는 절대 부정타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한 해의 시작인 동지에 부정타는 행동을 한다면 1년 내내 불행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동지에 복이 들어오는 행위를 한다면 신년엔 여러분께 좋은 일이 가득 일어날 거예요. 항상 남을 도우며 덕을 쌓으시고 긍정의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살아가세요. 그럼 신년에 여러분께는 정말 돈으로 인한 어려움이 사라질 것이고 반드시 대성하실 겁니다. 다섯째, 동지부터 연말까지는 화합의 시기입니다. 풍수에서 동지는 한 해 중 음기가 가장 강한 시기이며 한 해의 기운이 바뀌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지요. 따라서 동지 전후는 이 조화를 잘 이뤄야 하는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동지 전후, 특히 동지가 지나고 연말까지는 가족과 친구들 간에 서로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불화를 만든다면 내년 을사년을 정말 불행하게 보내실 것이고 다가올 재물운을 놓치게 되니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동지에는 팥죽을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붉은 팥이 가진 양의 기운 때문입니다. 동짓날은 밤이 가장 길어 음기가 강해 귀신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말씀드렸는데 양기를 상징하는 붉은 팥으로 팥죽을 쑤어 드신다면 귀신을 쫓아내고 음양의 조화를 맞추어 집안 가득 복을 불러온다 하였죠. 다가올 새해를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는 이런 귀신을 막고 나쁜 기운, 즉 애군을 내쫓아야 했습니다. 또한 팥죽을 쑤어 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조상께 간단히 제사를 드린 뒤에 사람이 자주 드나드는 공간인 거실, 방, 뒷주방 등에 팥죽을 두어 귀신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팥죽뿐 아니라 찰밥도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팥죽과 찰밥을 이용하신다면 동짓날의 강한 음기를 막아주고 양기를 생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년에 하는 모든 일을 활기차고 아주 생한 기운으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라는 복이 절로 들어올 것이며 재물운이 넘치고 건강하고 인연이 찾아오는 을사년이 되실 거예요.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동지에는 찬밥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아침에 새로운 밥을 드셔야 한 해를 조화롭고 생기 있게 보내실 수 있어요. 잘 들으셨나요? 동지는 풍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만큼 이날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내느냐가 여러분의 운과 복을 결정짓습니다. 음기가 강한 날이니 반드시 긍정의 마음가짐을 갖고 하루를 살아가셔야 하며 좋은 날이 올 것이란 기대를 하며 살아가세요. 만약 내년에 이루시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반드시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 댓글로 작성하고 선포하는 행동은 세상에 내 기운을 알리는 것과 동일한 행동입니다. 세상이 내 소원과 기운을 받으면 그만큼 내 소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내 좋은 기운이 남들에게도 전달되어 그게 다시 내게 갑절의 복으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나뿐만 아니라 남들도 똑같이 복을 주고받으니 선한 영향이 작용해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해 풍요롭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려면 댓글로 선포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내년 한 해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지 잘 보내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